안녕, 야오예요. 오늘은 문과생이 프로그래머가 되기까지.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에 잠깐 있었다가 문과로 전과를 했고, 그다음에 학부에서 도거동문이랑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석사를 독일에서 인지과학을 한 다음에 지금은 VR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과생이 프로그래머가 되기까지 라는 주제로 제가 어떻게 어떤 루트를 타서 프로그래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랜만에 펜과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타블렛이 그라파이어 3인데요. 근데 얘가 아직 멀쩡한데 타블렛 드라이버가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네요. 버려야 되나?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이과를 했어요. 이과반에 있으면서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수학을 모의고사랑 내신을 전부 다 7등급을 맞고 전과를 하게 됩니다. 전과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저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창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서 상은 하나도 못 탔지만 창작을 많이 하겠다고 글을 쓰겠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이과반에서 이제 문과로 전과를 해서 문과반에서 지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인문학부로 가게 됩니다. 인문학부로 진학을 해서 저는 1전공을 도고동문으로 전공을 했고 도고동문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도고동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수 전공을 심리학이랑 경영학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 경영학을 버렸죠. 경영학을 했던 이유는 다들 이게 취업이 잘 된다. 이게 아니면 문과는 취업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경영학을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 훨씬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학기 동안 전공을 해봤어요. 근데 심리학은 A뿔이 나오고, 그때 들었던 과목이 경영학은 B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안녕, 경영학 안녕, 나는 너를 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도거동문과 심리학 두 가지 전공을 학부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한국에서 취직할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체력이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전 체력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 야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저는 힘들다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한국에서 취직하는 거는 애초에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이제 여자 선배들은 한국에서 제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여자 선배들은 취직을 한 선배가 없었어요. 전부 다 행정고시를 공부를 하거나 대학원에 가거나 이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취직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취직이 뭔가 잘 풀리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뭐 물론 저희 동아리가 워낙 작은 동아리다 보니까 표본이 좀 적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애초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네요. 저는 애초에 취직을 생각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교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이제 독일의 훔볼트 대학이랑 그다음에 자대를 지원을 했다가 둘 다 떨어집니다. 둘 다 떨어지게 되고 훔볼트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앤 브레인 트랙을 지원을 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시험 같은 것도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떨어졌고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책 없이 이제 독일로 나오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서 저는 그냥 한국에 있기 싫어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그래서 그냥 호롤단신 놀러 나와요. 놀러 나와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놀았죠. 뭐 처음에는 애초에는 뭐 인턴십을 한다던가 뭐 이런 꿈과 희망이 있었지만 뭐 그럴
만화에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무슨 게임 회사에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보긴 했었는데, 근데 그게 또 함부르크, 그때 당시는 하이델베르크 살 때여가지고 또 이사하고 이러기 싫어가지고 그걸 또 제끼고.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그거를 풀타임으로 일을 1년 동안 못하고 3개월인가까지밖에 일을 못해요. 여기에 워킹보다는 홀리데이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니잡을 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약간 용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면은 1년 내내 일을 하기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베를린 리포트 이런 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걸로 풀타임으로 계속 1년 내내 일하다가 추방 명령을 받았다라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받아서 어학원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을 다니면서 C1이 돼야지 그 지원, 대학들의 독일어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전 C1을 도달을 못해요. C1을 수업까지는 들었는데,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을 못 받고, 제 독일어는 이제 B2 레벨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염두를 두고 있던 거는 뉴로사이언스나 뇌과학 쪽이나 아니면은 인지과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지과학으로 진로를 틀게 된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카드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블루카드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블루카드에서 제시하는 부족 직군, IT, 그 다음에 뭐 메디진, 의학 쪽, 그 다음에 뭐 수학, 뭐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그 부족 직군들이 있는데, 이 부족 직군에 해당하는 것을 직업을 얻는 것이 전 목표였어요. 그래서 IT가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흥미도 조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IT 직군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독일 내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심리학 쪽에 포커스를 맞춰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훔볼트의 마인드 앤 브레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혹은 뭐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다닌 대학, 오스나브리크 대학의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뉴로사이언스, 뉴로 인포마틱스 같은, 그러니까 신경망 같은 그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이런 IT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학원을 다니면서는 찔끔찔끔 C라든가 C++ 책을 사서 봤었는데 어, 이때 배운 거가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때 책을 봤기 때문에. 근데 코드를 어떻게 책으로 배우나요? 코드는 내가 직접 짜보면서 배우는 건데 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고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잖아요. 뭐 포문이라든가 뭐 if문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간단한 것들 을 배웠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인지과학을 전공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문과다 보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캠퍼스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과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는 동아리 선배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간단한 약간 랩북 같은 거를 사가지고 되게 간단하고 성능도 크게 좋지 않은 이런 애를 사가지고 항상 문서 작성을 하는 거를 보고, 아 그러면은 나도 이 정도를 사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랩탑을 샀다가 어 뭐 매틀랩이니 그 다음에 뭐 유니티니 이런 거를 돌려야 돼가지고 결국 컴퓨터를 하나 더 산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과학을 하면서는 뭐 매틀랩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배웠고요. 과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생 같은 경우엔 자바도 배우는데 저는 석사로 프로그래밍 시작해가지고 인포마틱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공 쪽 과목을 하나도 안 듣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배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프롤록도 저희는 배우는데 아직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프롤로기 이게 정말 이걸로 프로젝트 하는 거 진짜 무슨 윈헨인가 어디에 로보틱스 하는 거 딱 하나 봤는데 프롤로기 뭐냐면은 논리 기반 언어예요. 논리 기반 언어여가지고 뭐 A는 B다, B는 C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가 그러므로 A는 C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언어인데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 객체 지향하고는 굉장히 다른 언어죠. 다른 보통 뭐 C라든가 뭐 C++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C샵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객체 지향이니까 객체 지향이 뭐냐고요? 저 잘 모릅니다. 객체를 지향하는 구글에 찾아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설명 잘할 테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제를 할 정도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통계를 돌리거나 뭐 어차피 뭐 인지과학을 하면서 뭐 거기에 필요한 정도를 배운 거니까 뭐 그냥 간단한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뭐 정말 소프트웨어를 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인지과학 공부를 하면서 뭐 통계를 돌린다든가 뭐 통계를 그래프로 플로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을 어 프로그래밍을 쓰는 거지 뭐 이걸로 진짜 무슨 뭐 소프트웨어를 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배웠다가 이제 2학기가 마치고 2학기 여름방학부터 2학기 3학기 들어가는 이 여름방학부터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인턴십을 VR 관련해가지고 인터액션 같은 거를 간단하게 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저는 이때는 진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제가 퍼블릭 변수와 퍼블릭 베리어블과 프라이빗 베리어블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뭐 스태틱 이런 것들이 뭔지 몰랐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인턴십을 VR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 유니티랑 C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 메인 코딩 언어는 C샵이고 다르게 말하면 C샵 외에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라요. 파이썬 이런 거 하면은 뭐 배우면은 뭐 또 금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C샵도 뭐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그렇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까여가면서 하는 거죠. 그냥 프로토타이핑하고 뭐 이 정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코드 리뷰 같은 거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애들이 좀 프로그래밍 쪽에 전문인 애들이 좀 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C샵으로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정말 디벨로퍼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프로그래밍이 아닌 스크립팅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 뭐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지어진 UI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완전 진짜 완전 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간단한 뭐 프로토타이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지금 되기까지 제가 지금 프로그래머라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제 가장 최강점은 아니죠. 제 강점은 뭔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UI 쪽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스킬들이 제 장점인데 프로그래밍 하나만 놓고 이제 진짜 인포마틱 전공한 애들이랑 따지면은 확실히 밀리는 부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뭐 저는 그러니까 겁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전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나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나가면서 배워나가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너무 내 전공을 바꾸는데 너무 겁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이 케이스긴 하죠. 뭐 정말 쥐뿔도 없는데 그냥 동네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어서 아직까지 잘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인턴십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 4학기 때는 3, 4학기 동안은 이제 백 스튜던트 그러니까 워킹 스튜던트로 한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일을 했고요. 일을 하면서 미니잡으로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나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전공을 한 것도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였고 이런 부분들이 또 뭐 UX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그렇게까지 막 겁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그리고 이제 코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느냐, 얼마나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짜느냐의 레벨로 나아가면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근데 뭐 기초적인 어떤 코드랑 펑션을 빌드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근하는 거는 음, 집 치우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시 쓸 물건들을 어디다가 자주 쓸 물건들을 어떻게다가 정리를 하고 배열을 하는지, 그다음에 누구를 어떤 식으로 어느 단위로 쪼개서 배열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집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고 정리정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굉장히 못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꼼꼼한 성격이고 뭔가 내가 무언가를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무리 없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새는 코딩이 거의 필수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해서 코드를 써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코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워두는 것이 나의 직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취업하는 거에 대한 얼마나 쉬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문과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프로그래밍 같은 분야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해봤는데 내가 뭐 수업을 들어봤어. 근데 진짜 적성에 안 맞으면 그냥 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진짜 전문가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뭐 재밌는 퍼즐 게임을 한다는 기분으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내 개인 프로젝트를 해봐도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나 비전공에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니까요. 저희 페어가 얘기한 거, 저희 프로덕트 오너가 얘기를 한 게 프로그래밍은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어느 수준으로 잘 하느냐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는 정도는 다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진짜 내가 이 코드가 적힌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니까 비주얼리제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떻게 코드가 짜여졌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니까요. 뭐 제가 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시고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비전공으로 문과생이었다가 개발자가 된 그 플로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들을 어떻게 내려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이 커리어 루트를 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